18년 전 6살의 나이로 차가운 거리에 홀로 남겨졌던 소녀. 그 소녀 한유진 26세는 이름 대신 그림자로 불리며 감정보다 숫자가 더 명확하고 이성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단련시켰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오직 데이터와 전략의 세계에만 몰두했다. 그렇게 그녀는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천재적인 전략 분석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토록 어둠 속에 자신을 숨겨왔던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상대책회의실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진성그룹 33층 최고 임원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창을 거세게 때리는 빗소리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숨 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민 대표, 재무 담당 전무가 마른 입술을 핥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 측 이사회의 30% 이상을 포섭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대표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발휘될 겁니다. 모든 시선이 상석에 앉은 젊은 CEO 강태민 33개로 향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만큼이나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불과 2년 만에 그룹을 물려받은 그는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회의실을 가득 메운 중역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젊은 총수에 대한 불신과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간신히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지난 6개월간 태양그룹이 움직이는 것을 몰랐다고는 하지 않겠지. 여기 모인 분들은 진성의 녹을 먹고 사는 최고 엘리트들이 아니었나? 그의 질책에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위기 상황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침묵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당연히 회의실 가장 구석, 벽과 동화된 듯 앉아있는 외부 컨설팅 펌의 말단 직원들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곳에 한 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값싼 정장 차림에 낡은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그녀는 본래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었다. 하지만 분석 자료를 담당하던 팀장이 하필 오늘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녀는 단순히 자료 전달 및 보조 역할로 이곳에 불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실의 값비싼 공기청정기보다도 희미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만은 달랐다. 임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유진의 눈은 스크린에 떠있는 재무제표와 지분 구조도를 냉철하게 분해하고 재조립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방법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구석자리. 수수하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 한유진이었다. 뭐라고? 기획조정실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불쾌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서 감히 말단 직원이 당장 나가지 못해? 그는 태민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외부 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계속해. 강태민이 기획조정실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처음으로 유진에게 고정되었다. 방법이 있다고 했나?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적대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무시하십시오. 저들의 공포와 무능함을. 임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유진은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태양그룹은 진성의 미래 가치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성의 현재 자산을 염가에 집어삼키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 하나, 진성을 부실 기업으로 낙인 찍어 주가를 폭락시킨 뒤 포섭한 이사들을 통해 경영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한 임원이 비웃었다. 그걸 누가 모르나. 문제는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유진이 임원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우리가 실패한 투자라고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의 5천억입니다. 태양그룹은 이 5천억을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을 근거로 이사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해외 서버 접속 로그가 나타났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저게 도대체 뭔가? 저 여자가 지금 뭘? 유진은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 5천억 투자건은 사실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당장 내일이라도 독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이텍사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48시간 동안 이텍의 아시아 지부 기술 담당 이사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기획조정실장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도.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줬지?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태민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완성됐습니다. 태양그룹이 파악한 정보보다 3개월 빠릅니다. 이테크는 이 기술의 독점 라이센스를 인수하는 대가로 현금 7천억 원과 진성그룹의 우호 지분 10%를 즉시 매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천억 원, 그리고 우호 지분 10%. 이 두 단어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태양그룹이 확보하려는 지분보다 많은 수치였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역공이었다. 자, 자네, 그걸 어떻게?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테크는 업계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기업이었다. 말단 컨설턴트가 그것도 48시간 만에 그런 협상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유진은 대답 대신 태민을 바라봤다. 결정은 대표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텍의 이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화상회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단 하나, 대표님의 최종 승인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하겠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듯이. 강태민은 유진을 몇 초간 꿰뚫어 볼 듯이 쳐다봤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는 굴복 직전의 성에서 예상치 못한 구원자를 만난 왕과 같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과 결단력을 읽었다. 태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두 나가십시오. 임원들이 당황했다. 대표님, 하지만 저 여자는... 지금부터 이 회의는 태민의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렸다. 나와 한유진 씨, 단둘이 진행합니다. 당장. 그의 명령에 임원들은 불만과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쫓겨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회의실에는 창밖의 맹렬한 폭우 소리와 두 사람의 침묵만이 남았다. 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숨어 있었지? 그의 질문은 그녀의 직급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다. 숨은 게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직급은 데이터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전략을 제안하는 일이 아니라. 태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오늘 밤, 아니 지난 몇 달간 처음 보인 인간적인 표정이었다. 그 데이터 정리가 이테크의 아시아 담당 이사와의 비밀 협상까지 포함하나? 위기 상황에서는 직급이나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해결입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이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만약 대표님께서 저들의 의견에 밀려 저를 쫓아냈다면 이 협상안은 그대로 폐기되었을 겁니다. 태민은 그녀의 당돌함에 실소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유진 씨, 자네의 컨설팅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됐어. 유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대신 내일 아침 7시 내 집무실로 출근하도록. 무슨 말씀이신지? 대표이사 직속 전략기획실장, 그게 자네의 새 직함이다. 유진의 눈이 처음으로 놀라움으로 흔들렸다. 그 자리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다. 태민이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태건은 자네가 직접 마무리해. 그리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태민은 회의실을 나가려다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오늘 밤
자네가 한 모든 일과 자네의 새 직함은 나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태양그룹을 완벽하게 속이려면 우리 내부의 쥐새끼들부터 속여나 하니까. 그는 유진의 대답을 듣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유진은 홀로 남겨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폭우에 젖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18년 전 바로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백화점 앞에서 그녀는 엄마의 손을 놓쳤던 것이 아니었다. 매몰차게 뿌리치고 돌아서던 그 붉은색 우산의 뒷모습. 그녀는 버려졌던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댔다. 그림자로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빛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폭풍의 눈 속으로. 강태민, 그녀가 낮게 읊조렸다. 당신이 나를 선택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판을 선택한 건지 두고 보죠.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진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적은 태양그룹뿐만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과거라는 거대한 괴물도 함께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 강태민 대표의 집무실이 있는 33층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유짐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를 지나던 몇몇 임원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어제 회의실에서 쫓겨났던 이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혹이 서려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말단 컨설턴트에서 대표 직속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지난 5년간 공석이었던 핵심 요직으로 수직 상승한 여자. 그들에게 유진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혹은 대표의 눈을 흐린 요물일 뿐이었다. 한유진 실장님이십니까? 강태민의 비서인 김민준 실장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유진을 33층 구석에 마련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직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시험이었다. 김 실장은 서류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표님께서는 이 태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실장님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이 사무실은 임시 거처입니다. 유진은 낡은 책상과 의자를 덤덤히 바라봤다.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라인과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김 실장은 이 젊은 여자의 평정심에 잠시 놀랐다. 그녀는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권한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이사들 사이에서 불쾌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근본도 모르는 여자에게 현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켜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뭐라고요? 저는 근본이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공격 무기라면 마음껏 쓰라고 하십시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소문에 열중하는 동안 저는 이택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찾아낼 겁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이 여자가 강태민이 선택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실장이 다급한 얼굴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실장님, 지금 인터넷에! 유진은 이미 화면을 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 경제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단독이라는 붉은 머리글이 떠 있었다. 진성그룹 강태민 대표 5천억 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 회수 불능 판정. 아버지의 유산 2년 만에 공중분해 위기.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다. 마치 내두자가 정보를 흘린 것처럼 투자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강태민의 미숙한 경영 능력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짓입니다.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어젯밤 회의 내용을 누군가 흘렸습니다. 홍보팀은 지금 전화가 불통입니다. 이사회가 뒤집혔습니다. 당장 30분 뒤에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테크와의 협상은커녕 대표님의 불신임하니 오늘 당장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높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이 어제 유진의 등장을 눈치채고 그녀가 이테크 카드를 쓰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친 것이었다. 강태민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홍보 담당 임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대표님, 기사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사들이 전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태양그룹 쪽에서 막대한 자금을 푼 것 같습니다. 막을 수가...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유진을 바라봤다. 막을 수 있나?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태민의 책상으로 다가가 자신의 노트북을 그의 모니터에 연결했다. 기사를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을 더 지펴야 합니다. 뭐라고요? 홍보 임원이 기겁했다. 지금 제정신으로. 태민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계속해. 이 기사는 K-이코노믹스라는 신생 인터넷 매체에서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이 매체는 태양그룹의 자회사인 태양건설 관련 호재 기사만 38건을 송출했습니다. 사실상 태양그룹의 스피커입니다. 유진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서버 접속 기록과 자금 흐름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다. 이 기사를 작성한 이진우 기자는 3일 전 태양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와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김 실장이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유진이 화면을 넘겼다. 이진우 기자는 현재 3억 원의 사채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의 차명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이 아니라 블루드래곤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홍보 임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합법적인 홍보팀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유진이 홍보 임원에게 명령했다. 진성그룹의 이름이 아닌 익명의 제보자 형태로 이 정보를 다른 모든 언론사에 뿌리십시오. 타깃은 K-이코노믹스와 이진우 기자입니다. 태양그룹 사채 빚에 쪼들리는 기자 매수해 경쟁사 흠집내기, 추악한 언론 공작 실태. 하지만 그렇게 하면 태양그룹이 우리 짓인걸.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기자가 사채 빚에 시달린다는 사실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진우 기자가 자신들의 비자금까지 불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유진의 예측은 정확했다. 30분 뒤에 열릴 예정이었던 긴급 임원회의는 취소되었다. 대신 포털 사이트 메인은 진성그룹의 위기설이 아닌 태양그룹의 추악한 언론 매수 스캔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진성그룹은 피해자가 되었고 태양그룹은 가해자가 되었다. 5천억 손실이라는 핵심 쟁점은 언론 공작이라는 더 큰 스캔들 뒤로 완벽하게 사라졌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33층의 임시 사무실에서 유진이 걸어 들어왔다. 이택과의 화상회의 10분 뒤에 연결됩니다. 계약서 수정본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태민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떻게 알았지? 그 기자의 사채빚까지. 정보는 힘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유진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저는 숫자의 패턴을 읽고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읽습니다. 이진우 기자는 도박 중독이었고 태양그룹은 그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태민은 그제야 유진을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서늘한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을 발견했다. 자네. 태민이 입을 열었다. 위험한 여자군. 대표님께서 원하시던 결과 아닙니까? 유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태민은 짧게 웃었다. 좋아. 그 위험한 능력,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만 쓰도록 해. 그는 김 실장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김 실장, 당장 33층의 전략기획실 본사무실을 정리해. 그리고 보안 등급을 최고 레벨로 올려. 지금부터 한유진 실장의 모든 지시는 내 지시와 동일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기 너머 김 실장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게 태민이 말했다. 한유진, 네, 자네 커피는 마시나? 유진이 잠시 멈칫했다.
감정이 배제된 업무 지시가 아닌 사적인 질문은 처음이었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마십니다. 좋아. 김 실장, 여기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2잔.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밤새야 할 것 같으니 이태건 오늘 안에 끝내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맹의 기류가 형성되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갤러리 VVIP 라운지. 우아한 실크드레스 차림의 서혜린 52세 여사가 진귀한 백자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양그룹 5 회장의 아내이자 재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막후 실세로 통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는 달리 그녀 앞에는 태양그룹 법무팀장이 땀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의 실책입니다. 블루드래곤을 이용한 흔적은 지웠지만 이진우 기자의 개인 비리까지는. 됐어요. 서혜린이 백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판을 망쳤군. 이진우 기자는 알아서 처리해요. 다시는 입을 열 수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진성그룹. 서혜린이 붉은 입술로 찻잔을 가져갔다. 강태민, 그 애송이가 한 짓은 아닐 테고 홍보팀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지.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젯밤 회의에 뜻밖의 변수가 하나 끼어들었다고 했던가?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외부 컨설팅 업체 직원이라고, 이름은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이태건을 맡고 오늘 언론 플레이도 그 여자가 주도한 것 같습니다. 한유진? 서혜린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감흥 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떤 년인지는 몰라도 감히 내 계획에 회방을 놔? 진성그룹을 손에 넣는 건 태양그룹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 그녀는 법무팀장에게 싸늘하게 명령했다. 당장 그 한유진이라는 여자 뒷조사해.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샅샅이 칼어와. 감히 내 앞길을 막는 것들은 그게 무엇이든 부숴버려야지. 그녀가 백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진성그룹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단순한 탐욕 이상의 집착이 번뜩였다.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한유진은 강태민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이테크와의 계약은 그녀의 치밀한 조율하에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7천억 원의 현금 유동성과 10%의 우호 지분 확보.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태양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는 표면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33층의 임원들은 더 이상 유진을 근본 없는 여자라 부르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대표의 칼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낡은 임시사무실에서 나와 33층 가장 안쪽 강태민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한 통유리 사무실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강태민의 방패가 되는 일로 채워졌다. 그녀는 여전히 무채색의 정장을 고수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출근했으며 누구와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민만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고독을,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민이 집무실로 유진을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화려한 금박 장식이 새겨진 검은색 초대장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울 헤리티지 나이트. 매년 대한민국 상위 1%의 재벌과 정치인, 문학의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가장 거대한 자손 경매 행사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뒤편에서 그것은 가장 치열한 권력 다툼과 정보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였다. 올해는 진성그룹이 메인 스폰서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일이죠. 태민이 무감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태양그룹 5 회장 부부도 참석 명단에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이사들과 투자자들도 모두 모일 겁니다. 그녀는 즉각 상황을 분석했다. 대표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들에게 진성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필요한 브리핑 자료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비서처럼 대답했다. 아니,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료 준비는 김 실장에게 맡기면 돼. 한유진 실장은 다른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는 그녀의 무채색 정장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그날 밤, 한 실장은 내 파트너로 참석해야 해. 유진의 눈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으로 흔들렸다. 대표님, 저는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역할은 뒤에서. 이것도 전략의 연장선이야.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적들은 내가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고 당신을 그저 보이지 않는 조언자 정도로 폄하하고 있어. 나는 그들에게 보여줄 생각이야. 진성의 새로운 핵심 전략이 내 옆자리에 당당히 서 있다는 것을. 이것도 명령이야. 그는 덧붙였다. 그러니 그 갑옷 같은 정장 말고 제대로 된 무기를 준비하도록 해. 행사 당일 밤,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은 수백 개의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최고급 슈트와 드레스로 치장한 채 보이지 않는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가 입구에서 터지고 있었다. 강태민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레드카펫 앞에 멈춰섰다. 그가 먼저 내리자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위기의 진성그룹 강태민 대표 홀로 참석하나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태민은 기자들을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든 뒤 반대편 차문을 직접 열었다. 그 순간 모든 기자들의 숨이 멎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재벌가의 딸이나 유명 여배우가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미드나잇 블루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뿜어냈다. 평소 단정하게 묶어 올렸던 머리는 우아한 웨이브가 되어 한쪽 어깨로 흘러내렸다. 누구지? 강태민 대표의 파트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런 미인이 재계에 있었나? 기자들이 정신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마치 데이터 분석표를 보듯 침착하고 냉철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태민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연회장 안으로 에스코트했다. 연회장 내부는 이미 태양그룹 5회장 부부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특히 5회장의 아내 서혜린 52세 여사는 강렬한 루비 레드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의 역학관계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남편인 오 회장을 부추기는 동시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이었다. 어머, 저기 좀 봐. 강태민 대표네. 서혜린의 옆에 있던 한 재단 이사장이 속삭였다. 애송이인 줄 알았더니 용케 버티고 있네. 그런데 옆에 여자는 누구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서혜린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연회장 입구에 섰는 강태민과 그의 팔짱을 낀 낯선 여자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궁지에 몰리니 결국 여자 뒤에 숨는 건가? 누군지는 몰라도 꽤 아름답군. 하지만 저런다고 무너지는 진성을 구할 수 있을까? 서혜린은 강태민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그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걸이로 샴페인 잔을 든 채 두 사람에게 접근했다. 강 대표님, 이런 데서 다 뵙네요. 아버님은 좀 어떠신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쓰러진 네가 감히 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태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응수했다. 염려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서혜린 여사님, 오늘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호호, 고마워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소개도 안 시켜주시나? 서혜린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녀의 가치를 매기려 했다. 어느 가문의 딸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그러나 유진의 차림새에서는 그 어떤 가문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압도적인 기품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태민이 유진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제 파트너이자 진성그룹의 새로운 전략기획실장 한유진 실장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서혜린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바로 그 이름. 자신의 완벽한 언론 플레이를 단 하루 만에 뒤집어 엎고 이태권을 성사시킨 한유진. 그녀는 당연히 연줄로 들어온 나이든 남자이거나 도끼만 남은 중년 여자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서혜린은 자신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질투와 경계심을 억누르며 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아, 당신이 그 유능하다는 한 실장님이셨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유진은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가벼운 목례로 답했다. 한유진입니다. 서혜린 여사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유진의 무례할 수도 있는 행동. 하지만 그보다 더 서혜린을 뒤흔든 것은 그녀가 고개를 들고 자신과 눈을 맞추는 순간이었다. 유진이 서혜린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서혜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 18년 전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붉은색 우산 아래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던 그 눈동자. 작고 여렸지만 지금 이 여자처럼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고집센 눈동자. 엄마, 가지마. 애원하던 그 목소리. 서혜린은 그 아이를 버렸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태양그룹 5회장의 아내가 되기 위해 과거의 흔적을, 자신의 유일한 딸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그 아이가 당연히 고아원에서 혹은 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었거나 최소한 자신의 눈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혜린의 완벽했던 미소가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잊으려 했던 과거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협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적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 쨍그랑. 서혜린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그녀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맑은 유리 깨지는 소리가 시끄럽던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혜린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여왕,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녀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유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왜 저러는 걸까? 저 여자의 붉은 드레스가 왜인지 모르게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잊고 있었던 비 냄새와 차가운 배신감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강태민은 이 기묘한 상황을 감지하고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반쯤 숨기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너는... 서혜린은 유진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내밀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녀는 자신의 남편도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미친 듯이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진은 여전히 고요한 눈으로 서혜린이 사라진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가 서혜린의 떨리는 몸을 받아내지 못했다. 영빈관을 뛰쳐나온 그녀는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무너지듯 쓰러져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이 값비싼 실크 드레스의 가슴팍을 쥐어뜯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죽었어야 해. 아니, 죽은 아이야. 내가 버린 아이는.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겁에 질린 시선을 보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당장 한남동 안전가옥으로 가. 아무에게도, 특히 회장님께는 절대 내가 연락했다고 말하지 마.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돈에 휩싸였다. 18년 전, 비에 젖어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원망스러운 눈. 오늘의 한유진, 그 여자의 눈과 정확히 겹쳐졌다.
강태민이 그녀를 전략기획실장이라고 소개했을 때만 해도 그저 거슬리는 장애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완벽하게 쌓아올린 성이 무너져 내렸다. 한유진, 감히 살아있었어? 그것도 내 앞길을 가로막는 적이 되어서? 두려움이 분노로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태양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내가 뭘 버렸는데, 고작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순 없어. 그녀는 핸드백에서 몰래 가지고 다니던 대포폰을 꺼냈다. 이 전화는 오직 그녀의 어둠과만 연결되어 있었다. 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공포는 간데없고 뱀처럼 차갑고 잔혹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처리할 쓰레기가 생겼다. 진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한유진. 네? 사모님, 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 강태민의... 시끄러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 사고사든 실종이든 상관없어.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해. 흔적도 없이. 서혜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노려봤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운 가면이 벗겨지고 과거의 망령에 쫓기는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죽어, 유진아. 18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너였어. 같은 시각 강태민의 마이바흐 안. 차 안의 공기는 영빈관의 소동과는 대조적으로 무겁게 침묵했다. 태민은 유진을 힐끗 쳐다봤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평소에 강철 같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태민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때문입니까? 제가 그 여자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태민이 단호하게 대독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서혜린, 그 여자가 이상했던 거야.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서혜린 여사를? 아니요,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유진은 자신의 가슴께를 매만졌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여자가 입고 있던 붉은색 드레스, 그 붉은색이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힙니다. 그녀의 뇌리에 스치는 희미한 기억, 차가운 빛 속에서 멀어져 가던 선명한 붉은색 우산,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다시 입을 닫았다. 태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갑옷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자신과 닮은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김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한유진 실장 24시간 밀착 경호 부처 최고 레벨로. 다음 날 새벽, 유진은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어젯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습관처럼 가장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주차장은 이른 시간이라 유난히 조용했다. 오직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싸늘할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펴졌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오직 그녀만을 목표로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피할 시간도 소리 지를 틈도 없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유진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포에 얼어붙는 대신 찰나의 순간에 계산했다. 충돌까지 1.5초, 왼쪽 기둥, 사각지대. 그녀는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을 세단의 앞유리를 향해 전력을 다해 집어던졌다. 크! 운전사의 당황한 외마디 소리와 함께 가방이 유리에 부딪혔다. 운전사의 시야가 찰나적으로 가려진 사이 유진은 몸을 날려 거대한 주차 기둥 뒤로 몸을 굴렸다. 끼익! 검은색 세단은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스치듯 지나 기둥 모서리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차체가 찌그러졌다. 세단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거칠게 후진하여 미친 듯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유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둥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구르는 동안 팔꿈치가 콘크리트 바닥에 쓸려 블라우스 소매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한 살해였다. 서혜린.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어젯밤의 광기 어린 눈빛, 그리고 오늘 아침의 살인 미수, 두 조각의 퍼즐이 맞춰졌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태민이 경호원 2명과 함께 뛰쳐나왔다. 그는 유진의 상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 씨, 괜찮아? 그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팔에 피가... 괜찮습니다, 대표님. 유진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섰다.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노렸습니다. 태민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알고 있어! 그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CCTV 확보해! 당장!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 이건 우리가 처리한다. 그는 찢어진 유진의 소매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병원부터. 아니요! 유진이 그를 막아섰다. 대표님 집무실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병원보다 알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도끼로 빛나고 있었다. 서혜린이 왜 저를 죽이려 하는지. 강태민의 집무실. 그는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와 유진의 팔에 소독약을 발랐다. 그녀가 움찔했지만 신음은 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런 일에 익숙해 보이지는 않는데. 태민이 거지를 붙이며 낮게 말했다. 고통에 익숙한 것뿐입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태민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깊은 눈 속에서 그는 억눌린 슬픔을 보았다. 서혜린, 그 여자는. 태민이 입을 열었다. 태양그룹 5회장과 결혼하기 전에 과거가 완벽하게 지워져 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보고 딱 한마디 하셨지. 태양그룹의 5회장보다 그 옆에 서혜린을 더 조심해라. 그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먹고 자란 괴물이다. 라고.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과거를 먹고 자란 괴물. 내 어머니. 태민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아프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지만 아니야. 서혜린 같은 자들의 탐욕과 음모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지. 나는 다시는 내 사람을 그렇게 잃지 않을 거야. 그가 유진을 돌아봤다. 절대로. 유진은 태민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 역시 자신처럼 상처 입은 영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결심했다. 대표님, 대표님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에 대한 조사. 아니요, 저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유진은 태민의 최고 보안 등급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서혜린을 검색했다. 태양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화려한 이력이 화면을 채웠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데이터의 무덤이라 불리는 15년 이상 된 아카이브, 삭제된 기록 보관소에 접속했다. 태민이 준 접근 권한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서혜린, 결혼, 이혼, 출산, 그리고 18년 전. 수천 개의 깨진 파일들. 그러다 하나의 파일이 열렸다. 20년 전의 낡은 디지털 신문 기사 조각이었다. 신진화가 서혜린, 중견기업 한성무역 장남과 결혼. 한성무역? 내 성이 한씨인데?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그리고 1년 뒤의 기사. 한성무역 장남, 이혼. 슬하의 1년은 행방불명? 그리고 결정적인 기록. 서혜린이 5회장과 재혼하기 불과 3개월 전 그녀의 딸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실종 신고되었고 얼마 뒤 신고가 급하게 취하된 기록. 아이를 찾았다는 이유였지만 아이가 돌아갔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1900년 전 한성무역 가문의 사교 파티 사진이었다. 젊고 야망에 찬 눈빛의 서혜린.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눈, 거울 속의 자신과 똑같은 고집스럽고 깊은 눈. 유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노트북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다. 태민이 놀라 그녀에게 달려왔다. 유진 씨, 왜 그래? 뭘 본 거야? 유진은 화면을, 자신의 2손을, 그리고 태민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 자신을 버렸던 그 붉은 우산의 주인,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 그 여자가 서혜린.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져 나왔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는 질문이 아니었다. 18년간 억눌러왔던 원망,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터져나오는 절규였다. 한유진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조립되었다. 18년 전 비오는 날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붉은 우산, 파티장에서 마주쳤던 서혜린의 붉은 드레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검은 세단, 그리고 화면 속 젊은 서혜린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낯선 아이, 바로 자신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어깨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삼켰다. 그는 모든 조각을 맞추었다. 서혜린이 파티장에서 유진을 보고 왜 그토록 경악했는지, 왜 다음날 아침 곧바로 그녀를 죽이려 했는지. 유진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살아 있었으니까. 유진이 유령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 있었으니까. 그 여자의 완벽한 인생에 18년 전에 지워버린 오점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남은 것은 지독한 냉기와 분노뿐이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거야. 18년 전에는 버리는 걸로 끝냈지만 지금은 아예 없애버려야 하니까.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팔의 상처에서 다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알겠어요, 대표님. 그녀가 태민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지옥의 심연을 들여다본 자의 섬뜩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닙니다. 서혜린에게 진성그룹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어버릴 마지막 무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덤에 함께 묻혀야 할 산증인이죠. 태민은 그녀의 변화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태울 준비가 된 가장 위험한 전략가였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태민의 물음에 유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닫았다. 그 여자가 저를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번째 수단을 쓸 겁니다. 2번째 수단? 폭력이 안 통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죠. 저와 대표님을 동시에. 유진의 예측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진성그룹이 이태건으로 안정을 되찾고 태민과 유진의 공조가 견고해지던 어느 날 오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서버가 마비될 정도의 충격적인 특종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진성그룹 한유진 실장 500억 규모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태양그룹 스파이였나? 기사의 내용은 치명적이었다. 한유진이 대표 직속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된 직후 그녀가 결제한 투자금 중 500억 원이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HYJ 컨설팅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증거는 완벽했다. 유진의 디지털 서명이 날인된 정교하게 위조된 송금 지시서, HYJ 컨설팅이라는 그녀의 이니셜을 딴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 서류,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는 태양그룹과 연관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진성그룹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태민의 반대파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포효했다. 대표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저 여자가 결국 태양그룹의 스파이였잖소. 500억입니다. 이테크로 번 돈을 그대로 적에게 상납한 꼴입니다. 당장 한유진 실장을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대표님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회의실 중앙에 선 유진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난의 화살을 덤덤하게 맞고 있었다. 태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닥치시오. 이건 함정입니다. 한 실장이 그럴 리 없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증거가 여기 있잖소. 한 이사가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서혜린의 공격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유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신뢰와 전략가라는 명예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저를 가리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서혜린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대표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요물을 쳐내고 대표님을 무능한 리더로 낙인 찍는 것. 태민은 유진을 변호하려 했지만 횡령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이사회는 그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주었다. 48시간 안에 한유진을 해고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즉각 대표이사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사무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HYJ 컨설팅, 서명. 태민이 머리를 감싸주었다. 그때 김민준 실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신임을 받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대표님, 실장님,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제가 이 서명에 원본 IP를 추적해봤습니다. 본사 서버가 아니라 외부의 사설 서버를 경유했습니다. 유진의 눈이 번뜩 꼈다. 김 실장님,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실장님. 김 실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진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가 모함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건 실장님의 누명을 벗길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가 그 사설 서버의 관리자와 접촉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자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유진이 소리쳤다. 그건 덫입니다. 서혜린은 우리가 반격할 것을 알고 미끼를 던진 겁니다. 하지만 실장님, 당장 그만두세요. 그건 제 명령입니다. 유진이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처음으로 그에게 강하게 명령했다. 김민준 실장은 유진의 절박한 눈빛에 잠시 망설였지만 태민을 구하고 싶은 충성심이 더 컸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김 실장! 태민이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유진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표님, 일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김 실장님을 노릴 겁니다. 그녀는 즉시 경호팀에 연락했지만 김 실장의 전화는 이미 꺼져 있었다. 그날 밤 10시 15분, 여의도의 한적한 빌딩 지하 주차장. 김민준 실장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정보원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아무래도 한 실장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일단 철수하. 그 순간이었다. 끼 굉음과 함께 헤드라이트를 끈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주차장 기동을 뚫고 돌진했다. 유진을 덮쳤던 그 방식.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무자비했다. 김 실장은 피할 틈도 없었다. 대표님, 쾅. 휴대폰 너머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끊겼다. 김 실장, 민준아! 태민은 휴대폰을 붙잡고 절규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절망처럼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태민은 김 실장의 피가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 옆에 마치 모든 감정이 소진된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의사가 나왔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태민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고 이제는 자신을 형처럼 따르던 유일한 충신마저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이사회의 압박, 횡령 누명, 그리고 김 실장의 희생. 태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이사회의 해고 독촉 전화였다. 그때 유진이 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대표님, 그녀가 태민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젖은 뺨을 스쳤다.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진이 텅 빈 눈으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김 실장이 저렇게 됐어. 500억 횡령 증거는 완벽해. 이사회는 날 쫓아낼 거야. 태민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아니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건 도박사의 광기 어린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이건 서혜린의 마지막 실수입니다. 김 실장님을 건드린 건 그녀는 태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여자가 500억짜리 함정을 팠다면 우리는 5천억짜리 지옥을 선물할 겁니다. 무슨 뜻이야? 항복하는 겁니다, 대표님. 태민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서혜린은 우리가 김 실장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사결,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공식적으로 저를 해임하십시오. 저는 패양그룹의 스파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나는 겁니다. 유진 씨, 그게 무슨... 그리고 대표님은 진성그룹을 매각할 준비를 하십시오. 뭐라고? 진성바이오,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태권으로 올린 주가를 무시하고 헐값에 긴급 매각한다고 시장에 공표하십시오. 마치 500억 횡령을 막지 못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처럼. 태민은 그녀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끼였다. 서혜린은 그리고 태양그룹은 이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들은 진성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자신들이 숨겨둔 모든 비자금, 불법 자금까지 총동원해서 입찰에 달려들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들어왔을 때 유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태민은 숨을 죽였다. 이 계획은 실패하면 진성그룹은 정말로 공중분해되고 말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술실에 붉은 등을 떠올렸다. 김민준의 마지막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그는 유진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았다. 김 실장의 복수, 그리고 내 어머니의 복수. 그가 유진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의 복수, 같이 하는 거야. 태민은 전화를 받았다.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한유진 실장을 해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유진을 바라봤다. 이제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진성의 적이야. 네, 유진이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저는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이 모든 판을 지휘하겠습니다. 서혜린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올 때까지. 한유진의 공식 해임, 그것은 진성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민이 가장 신임하던 칼이 결국은 그룹의 등을 틀은 독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500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죄목은 명확했고 증거는 차고 넘쳤다. 언론은 강태민의 무능함과 한유진의 배신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처럼 폭락했다. 18년 만에 나타난 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충신 김민준 실장까지 잃은 것으로 보이는 강태민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혜린은 한남동 자신의 저택, 비밀스러운 유리 온실에서 붉은 장미를 손질하며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할 정도로 우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리석은 것,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 그녀는 가시가 돋친 장미줄기를 망설임 없이 잘라냈다. 18년 전에도 지금도 넌 내 상대가 안 돼, 한유진.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확신했다. 딸을 제거했다고 믿었고 강태민을 무너뜨렸으며 이제 진성은 손만 뻗으면 쥘 수 있는 먹이가 되었다. 사모님,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진성그룹 이사회에서 강태민 대표의 해임안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습니다. 그래, 서혜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강태민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500억 횡령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진성바이오를 긴급 매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서혜린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진성바이오라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것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확이었다. 멍청한 놈,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그녀는 즉시 남편인 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현금을 동원해요. 아니, 내가 따로 관리하던 그 자금까지 전부. 진성바이오를 헐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진성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성그룹의 완벽한 파멸이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호텔 그랜드 볼룸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많은 기자들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강태민은 초췌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를 품은 눈으로 상석에 앉았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대부분 태양그룹에 포섭되어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은 듯 보였다. 태양그룹 측 이사가 의사봉을 잡고 강태민의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강태민 대표는 500억 원대 횡령 스캔들을 방조하여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그때였다. 쿵, 쿵, 쿵. 연 회장의 육중한 정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서혜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재계의 안주인이 아니라 승리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잠시만요, 의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저도 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서혜린 여사님이 어쩐 일로? 그녀는 주주가 아니지 않소? 서혜린이 미소 지으며 스크린에 무언가를 띄웠다. 그것은 그녀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진성그룹 주식 내역이었다. 그녀는 이미 태양그룹과는 별개로 진성의 목을 조를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됐습니까? 저는 진성그룹의 주요 주주로서 강태민 대표의 해임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녀는 강태민을 경멸하듯 바라봤다. 강 대표,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아버지가 이룬 것을 당신이 다 망쳤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태민이 해임안 투표를 받아들이려던 바로 그 찰나. 이의 있습니다. 연 회장 뒤편의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한유진이었다. 저 여자가 감히 횡령범이 어디하고? 이사들이 고성을 질렀다. 서혜린은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해? 유진은 그 모든 소란을 무시하고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2명, 검찰 수사관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일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시끄럽군요. 패배자들의 비명은.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유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진성그룹의 스파이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살인교사범과 경제사범들을 고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뭐라고? 스크린이 바뀌었다. 증거 1. 조작된 500억 횡령. 제가 횡령했다는 500억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IP 추적 기록이 나타났다. 이 송금 지시서는 제 서명이 도용된 것이며 최초 접속지는 진성그룹 서버가 아닌 태양그룹 법무팀 소속 변호사의 개인 서버입니다. 거짓말이야! 태양그룹 측 이사가 소리쳤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유진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증거 2. 진성바이오 매각 함정. 네, 저는 해임당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 대표는 진성바이오를 매각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서혜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을 잡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서혜린 여사, 당신은 이 헐값에 나온 매물을 잡기 위해 당신이 수십 년간 차명으로 숨겨왔던 불법 비자금 수천억 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인수주관사가 바로 제가 미리 심어둔 유령 회사였습니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서혜린이 이끄는 태양그룹이 진성을 삼키기 위해 동원한 모든 불법 자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검찰에 전송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인 오 회장이 서혜린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다. 당신!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런 금융 범죄는 서혜린 여사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증거 3. 살인 교사. 스크린이 바뀌었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검은 세단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이것은 서혜린이 저에게 보낸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추라는.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여의도 지하 주차장. 김민준 실장이 서 있던 자리. 맹렬하게 돌진하는 덤프트럭. 끔찍한 충돌 장면. 연 회장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유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노로 떨렸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제 동료를 향한 두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증거 있어! 서혜린이 발악했다. 물론이죠. 유진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거액의 돈을 입금하며 실수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 그것은 서혜린의 충실한 비서, 그녀의 어둠과 연결된 그 대포폰의 목소리였다. 이 운전기사 어젯밤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 배후가 바로 당신 서혜린이라고.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슬픔을 억누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제 비서 김민준 실장은 어젯밤 뇌사 판정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경제범죄 재판이 아닌 살인사건의 고발 현장이 되었다. 서혜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왜 그랬습니까? 유진이 단상에서 내려와 공포에 질린 서혜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서혜린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다. 왜 저를 그렇게까지 죽여야 했습니까? 500억 횡령범이라서? 진성그룹의 실장이라서? 유진이 그녀의 코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서혜린의 귓가에 하지만 마이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다. 아니면 18년 전 당신이 비오는 백화점 앞에서 버렸던 당신 딸이라서? 서혜린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지만 내뱉지 못했다. 유진은 모든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서혜린 여사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18년 전 친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저를 2번이나 죽이려 했고 제 동료를 살해한 살인 교사범입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야. 서혜린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때 유진과 함께 들어왔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혜린 씨, 살인 교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연 회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은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 실장의 복수, 그리고 18년간의 지옥,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다시 단상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의장, 그가 서혜린에게 포섭되었던 이사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다. 이제 태양그룹 측 및 서혜린 여사와 연루된 모든 이사들의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완벽한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서혜린의 광기 어린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민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단상 아래 서 있는 한유진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리고 18년간 이어진 지독한 악연이. 그는 그녀가 이룬 승리의 무게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치른 희생에 가슴이 저며왔다. 기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태민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늘의 회의는, 그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성그룹은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태양그룹은 서혜린 스캔들과 불법 비자금 게이트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오 회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진성그룹을 향한 적대적 M&A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다 못해 완벽히 소멸되었다. 진성그룹은 태민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재편되었다. 서혜린에게 포섭되었던 이사들은 모두 축출되었고 그 자리는 유진이 검증한 능력 있는 실무진들로 채워졌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강태민을 무능한 2세에서 그룹을 구한 영웅으로, 한유진을 희대의 스파이에서 모든 것을 계획한 천재 전략가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며칠 뒤 김민준 실장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떠들썩한 언론의 관심 대신 그를 진심으로 아꼈던 진성그룹의 핵심 임직원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태민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했던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유진이 검은 상복 차림으로 그의 곁에 섰다. 그녀 역시 김 실장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계획은 불가능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저를 믿어줬습니다. 제가 스파이라는 누명을 썼을 때조차도.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태민이 영정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김 실장은 우리를 믿은 거야.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나는 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생각이야. 김민준 실장처럼 불의에 맞서다 희생된 이들을 돕는 재단. 태민이 유진을 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종류의 슬픔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함께 지옥을 건너온 전우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유진은 홀로 서울 구치소를 찾았다. 유리병 너머로 수감복을 입은 초췌한 모습의 서혜린이 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여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탐욕과 분노에 일그러진 늙고 지친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서혜린은 유진을 보자마자 눈을 번뜩였다. 네가 감히 여길 와? 내 인생을 망쳐놓고. 당신 인생은, 유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18년 전 당신이 딸을 버렸을 때부터. 시끄러워! 서혜린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만 없었으면, 너만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유진은 서혜린의 발악에도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당신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아니, 용서를 하려고? 더더욱 아니. 유진은 유리벽에 손을 댔다. 나는 확인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18년 전의 악몽일 뿐입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꺼내줘. 내가 네 엄마잖아. 제발. 서혜린은 그제야 매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내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잘 가요, 서혜린 씨. 유진은 면회실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서혜린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심장을 찌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침내 18년간 자신을 묶어왔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강태민의 집무실이 아닌 그의 사적인 공간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태민은 슈트가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다 끝났습니다. 유진이 찻잔을 쥐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고생했어. 그의 낮은 목소리가 유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강철 같던 그녀의 방어막이 이 남자의 온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태민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울어도 돼.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태민은 그녀의 상처를, 그녀의 고독을 자신의 상처와 고독으로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흘러갔다. 진성그룹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고 한유진 실장은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략가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태민은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대표와 실장이 아니었다. 1년 뒤 봄, 서울의 한적한 성당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재벌의 결혼식이 아닌 진심으로 두 사람을 아끼는 몇몇 지인들만이 참석한 자리였다. 태민은 턱시도를, 유진은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미소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다. 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와줘서 고마워, 유진아. 유진이 미소 지었다. 내 상처를 빛으로 바꿔줘서 고마워요, 태민씨.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폭풍 속에서 피어났기에 더욱 견고하고 뜨거웠다. 다시 1년이 흐른 어느 주말 오후, 태민과 유진의 집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유진은 소파에 기대어 태블릿으로 김민준 재단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태민은 넥타이를 푼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그녀의 옆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아기는 태민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유진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 재단, 이번에 장학생 10명 더 늘리기로 했어요. 잘했어. 태민이 아기가 깰까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유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당신, 그리고 우리 아들, 내가 지켜야 할 내 세상이야. 유진은 태민의 어깨에 기댔다. 창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18년 전, 비오는 거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녀, 상처투성이의 젊은 CEO,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운명처럼 만나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함께 겪어냈고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구원이 되었다. 그들의 지독했던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눈부신 새벽이 찾아왔다.